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찬성, 반대란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반대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도 뒤집은 겁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서 말을 보탰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식 안건도 없이 열린 국무회의는 정죽수가 채워진 뒤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흠결을 지적했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 역시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까지 고교 동문인 충암파 3명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명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걸 두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하지만 한 총리는 누군가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무위원 전부가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좀 길게 들려드린 이유는 시청자들께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개회사는 없었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자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일한 국무회의 비슷한 걸 했는데 총리하고 부총리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사실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전 행안부 장관은 이거는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불법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국무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모두 다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얘기로는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찬성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정상이 아니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농림부 장관 예를 들어도 5분도 채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용현의 주장도 비슷하거든요. 1시간 반에 걸쳐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고 뭐 오는 대로 뭔가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언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런 얘기도 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오는 대로 심의를 했다라는 그 김용현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안건 번호가 지난번에 저희가 봤다시피 정확하게 부여가 됐는데 네. 계엄 그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안건 번호가 없었잖아요. 계엄을 의결하는 예. 그 안건요. 네, 심의죠. 예, 심의요. 예, 거기에는 안건 번호가 없었고 명확하게 회의록도 없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행안부가 국회 보고한 것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장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잘된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지 진짜 그 이상민 전 장관 굉장히 낯이 두껍다라는 예.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뭔가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미 절차적 정당성은 없었고 통보도 국회에 안 됐고 부서도 제대로 안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헌성, 위법성은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었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잘 지켰느냐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인데 이상민 장관이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다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보고하는 것을 못 봤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본인이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보고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1%의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있다면 그걸 저는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번 그 탄핵 재판에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는 거죠. 헌법 82조에 국무회의를 의결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부서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두 번째는 계엄령법을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중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계엄령법을 위반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인 작동, 권능,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느냐 안 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82조와 관련한 내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점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두 분은 자신들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 법적 절차를 잘 지켰느냐라는 점에서 법조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법률적으로는 일단 국무회의 자체가 아예 성립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모든 국무회의의 안건은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면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건 보고된 서면도 없었고 그 무엇보다도 다들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없어요. 아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회의록은 아예 처음부터 작성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아예 국무회의라는 건 그날 밤에 적어도 계엄 선포 이전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일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 다들 뭐 이게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국정 운영은 저렇게 우기는 것은 일단
절차적 요건은 갖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절차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한 실질적 요건 어느 하나도 갖춰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국무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해봤던 저의 경험으로 봐서 그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 좀 드려볼게요. 한덕수 총리도 그 얘기 했던데 국무회의를 하려면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해야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지를 해야 되고 몇 차 국무회의 이런 거죠? 한다라고 하는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국무위원들에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죠. 사전에 안건도 알리나요? 안건도 알립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진행 발언을 해야 되거나 뭐 별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미리 행안부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만 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일국의 국무회의가 그렇게 난삽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의 선언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바로 다음에 있어야 될 국회에 대한 경제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인 다음의 순서가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 설명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형식적인 요건, 그 요건 자체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안 지켰고 말씀하셨듯이 부서도 안 했고 회의록도 없고 그러니 앞뒤 입구와 출구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몸통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진행 이것마저도 다 무시한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는 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일도 없는 것이죠. 예. 네.